제24장 수도. 왜 이리 시끄러울까? 그리고 바쁜 사람들 뿐이로구나. 20살 난 청년의 머릿속에는 미래의 꿈이 소용돌이 친다. 사랑을 잊기에는 가장 알맞은 곳이로다. 바르나브. 드디어 줄리앙은 먼 산 위에 있는 검은 성벽을 보았다. 부장송의 성체였다. 한숨을 쉬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똑같이 이 빛나는 군사 도시로 온다고 하더라도 시의 방비를 맡고 있는 연대의 소위로 임관되어 온다면 사정이 훨씬 다를 텐데. 부장송은 프랑스의 수도, 손꼽는 아름다운 도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계가 넘쳐 흐르고 재지에 뛰어난 인재가 많은 도시다. 그러나 줄리앙은 한낱 시골 청년에 지나지 않았고 그러한 뛰어난 인물과 친근해질 재주를 가지지 못했다. 푸케로부터 소시민의 평복을 빌려두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입고 성벽 앞에 걸친 도계교를 건너갔다. 1674년의 포위 전의 사실로 머릿속이 가득 차있던 그는 신학교 속에 들어박히기 전에 성벽이나 성체를 구경해 두리라고 생각했다. 두세 번 보초병에게 잡힐 뻔했다. 공병대가 한 해에 12프랑이나 15프랑의 꽃을 가꾸어 팔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높은 성벽, 깊게 판 해자, 굉장한 대포의 모습 등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 몇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우연히 큰 길에 연한 커다란 카페 앞을 지나게 됐다. 감탄한 나머지 그는 멈춰선 채 장성처럼 돼버렸다. 엉뚱하게 큰 두 문짝 위에 굵게 씌인 카페라는 글자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자기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위축되는 자신을 억지로 가누며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보니 아는 30-40걸음은 될 만한 넓은 홀이었는데 천정의 높이는 적어도 20피트는 되었다. 이 날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마법과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두 패가 당구의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급사들이 큰 목소리로 점수를 외치고 치는 자는 구경꾼들로 빙 둘러싸인 당구대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내뿜기는 담배 연기가 푸른 연막처럼 그들을 에워쌌다. 그들의 큰 키, 둥근 어깨, 묵직한 동작, 숱한 턱수염, 긴 프로코트, 그 모든 것이 줄리앙의 주의를 끄는 것이었다. 이들 고대 비존티움의 빛나는 자손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모양으로 모두들 씩씩하고 다부진 전사와 같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줄리앙은 우뚝 멈춰선 채 감탄할 뿐이었다. 그는 부장송 같은 대도시의 넓이와 화려함을 속으로 청량하고 있었던 것이다. 큰 소리로 점수를 헤아리고 있는 신사님 중에 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할 만한 용기는 도저히 우러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카운터의 아가씨는 벌써부터 이 시골 청년의 예쁜 생김새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보니 청년은 난로에서 3발자국가량 되는 곳에 멈춰서서 조그만 구루미를 겨드랑이에 낀 채 흰 석고로 만든 훌륭한 국왕의 흉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가씨는 프랑스 꽁대 태생으로 키가 크고 몸매도 좋았으며 카페의 여급다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2번씩이나 줄리앙에게만 들릴 만한 조그마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줄리앙의 시선은 문득 아주 정답고 커다란 푸른 눈에 부딪혔고 상대방이 부르고 있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치 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같은 기세로 성큼성큼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동작이 너무 빠른 바람에 겨드랑이에 낀 구름이를 툭 떨어뜨렸다. 이런 시골뜨기를 불과 15살 때부터 당당한 태도로 카페에 출입하는 법을 알고 있는 파리의 중학생들이 보았다면 틀림없이 불쌍한 놈이라고 생각하리라. 하지만 15살 때엔 그처럼 훌륭하게 훈련된 소년들도 18살이 되면 평범하게 타락해버린다. 시골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열을 감춘 내성적인 기질은 일단 그것을 극복했을 경우 때때로 강한 의지력을 낳는 수가 있다.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아름다운 아가씨 쪽으로 다가가면서 줄리앙은 이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위축된 마음을 극복한 여세로 마음이 강해져 가고 있었다. 나는 생전 처음 부장송으로 왔습니다. 돈은 치를 테니까 빵과 커피 한 잔을 주십시오. 아가씨는 가벼운 미소를 띄우고서 이내 얼굴을 붉혔다. 이미 청년이 당구를 치고 있는 무리들에게 깔보이거나 조롱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진 것이다. 상대방은 겁을 먹고 두 번 다시 이 가게를 찾아오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앉으세요. 내 곁에. 대리석의 테이블을 손가락질하면서 아가씨가 말했다. 그 테이블은 홀 쪽으로 비쳐나와 있는 마호가니 제의 커다란 카운터 그늘에 거의 숨어 있었다. 아가씨는 카운터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 탓으로 멋진 몸의 선이 금방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자 줄리앙의 생각은 달라져 버렸다. 아가씨는 그 옆에 커피잔과 설탕과 빵을 갖다 놓았다. 그녀는 커피를 따라 달라고 보이를 부를까 어쩔까 하고 망설였다. 보이가 오면 줄리앙과 단둘이 마주 대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줄리앙의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이 쾌활한 금발의 미인과 지금도 가끔씩 마음을 휘저 놓는 어떤 추억과를 속으로 비교해보고 있었다. 자기가 몹시 사랑을 받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위축감도 거의 사라졌다. 아름다운 아가씨는 이내 줄리앙의 눈매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담배 연기가 이렇게 독하니 기침이 나시죠. 내일 아침 8시 전에 조반을 잡수러 오세요. 그때에는 대개 나 혼자 있으니까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줄리앙은 수줍어하면서도 다정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아망다 비네예요. 1시간쯤 뒤에 조그만 꾸러미를 당신에게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이만한 것으로. 아름다운 아망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에게는 감시가 붙어 있어요. 받으면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쪽지에 내 주소를 써 드릴 테니까 당신 꾸러미에다 그것을 발라서 대담하게 한번 보내보세요. 나는 줄리앙 소렐이라고 합니다. 부장송에는 친척도 친지도 없습니다. 네, 알았어요. 하고 아가씨는 기쁜 듯이 말했다. 법률 학교에 입학하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실망하여 아망다의 얼굴에서 생생한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보이를 불렀다. 이제는 이미 그럴 만한 용기가 생겼던 것이다. 보이는 줄리앙의 얼굴도 보지 않고 커피를 따랐다. 아망다는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 줄리앙은 용감하게 얘기를 건 것에 덕이 만만해졌다. 그때 당구대 쪽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당구를 치고 있는 무리들의 외침 소리와 짓거리는 말다툼 소리는 넓은 실내에 반향을 일으켜 굉장한 음향이 되어 줄리앙을 놀라게 했다. 아망다는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양으로 눈길을 내리깔고 있었다. 느닷없이 줄리앙은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사촌 동생으로 해두겠습니다만 이 약간 고압적인 투가 아망다의 마음에 들었다. 이 사람 예사 청년이 아냐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줄리앙을 보지 않고 매우 서둘러 말했다. 눈길은 누군가가 카운터로 다가오지는 않나 싶어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 장리서 태생이에요. 디종 가까이에 있는 당신도 장리서 태생으로 우리 외가 쪽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목요일 5시경에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이 가게 앞을 지나요. 만약 나를 잊지 않으시거든 내가 지나갈 때 반지 꽃다발을 들고 계셔 주십시오. 아망다는 놀란 듯이 줄리앙을 쏘아보았다. 그 눈초리를 보자 줄리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버리긴 했지만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좀 더 낮은 소리로 말씀하셔요. 아가씨는 두려운 듯이 말을 했다. 줄리앙은 베르지에서 발견한 신 에로이즈의 결본 속에 있는 유명한 문구를 기억해내려고 했다. 그의 기억력은 정확했다. 10분 동안이나 신 에로이즈의 암송을 계속하는 동안 아만다 양은 정신없이 취해서 들었고 줄리앙도 자기의 대담한 방법에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프랑스 꽁떼 미인의 표정이 어른듯이 싸늘해졌다. 정부 중의 한 사람이 카페의 문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